바는 100kPa이고 0.1MPa 이렇게 되죠. 이것만 잘 알아두세요. 1 ATM은 101.3인데 이건 적당히 1바나 대략 1 ATM이나 비슷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으셔야 될 것은 1kg 폴스 퍼 센티미터 스퀘어는 9.8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킬로그램 폴스가 킬로그램에다 곱하기 중력 가속도잖아요. G. 그래서 MA니까 어찌 보면 그죠. 이게 뉴턴인 거고. 그래서 9.8 뉴턴 퍼 센티미터 제곱이에요. 그래서 1 킬로그램 폴스 퍼 센티미터 스퀘어는 바꿔 이야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0.987 980 98만 하면 되죠. 0까지 할 필요는 없고 바예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요거는 가르쳐 드리지 않으니까 요렇게 해서 0.98 바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68kg인 사람의 300cm 제곱의 신발을 가졌을 때 0.23이고 얘는 0.46으로 거진 2배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이 찌면 발만 아픈 게 아니라 무릎도 나가고 다 나가는 거죠. 자, 압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앱솔루트 프레셔하고 그다음에 게이지 프레셔, 그다음 베큐um 프레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셔는 대부분 게이지 프레셔죠. 그러니까 게이지 프레셔, 절대 압력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죠. 요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요 아래 있는 요 그림. 여기 있는 요 그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PATM이죠. 그리고 여기 절대 압력이요. 즉 이만한 공간 안에 가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압력이 아무것도 안 작용할 때 0이죠. 우주를 거의 0으로 보죠. 0은 아니긴 하지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압력을 나타내는 게 앱솔루트고, 그 다음에 여기 1바에서 1 ATM에서 적어진 압력을 베큐um 프레셔라고 그러죠. 게이지 프레셔는 여기서부터 올라간 걸 게이지 프레셔라고 하죠. 즉 어찌 보면 게이지 프레셔가 음의 값을 가지면 이게 베큐um 프레셔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내거나 사람 뭐 할 때 제일 보셔야 될 게 이게 게이지 프레셔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앱솔루트 프레셔라고. 베큐um 프레셔는 잘 이야기 안 합니다. 베큐um 프레셔의 단위는 보통 토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뭐 몇 토르 몇 토르 해갖고 이게 얼마만큼 베큐um을 뺐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 저희는 토르보다는 그러니까 베큐um 프레셔는 많이 안 쓸 겁니다. 그래서 게이지 프레셔나 앱솔루트 프레셔를 대부분 사용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할 때는 대부분 다 파스칼이고요. 파스칼로 주어질 거고 아마 킬로그램 폴스로 주어지면 요거는 그 다음에 요 뒤에가 센티미터 스퀘어예요. 그러니까 요게 미터 스퀘어인지 센티미터 스퀘어인지에 따라서도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담이긴 하지만 게이지 프레셔를 보다 보면 이렇게 게이지가 있을 때 여기에 0부터 시작해서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메가파스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바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킬로그램 폴스 퍼 센티미터 스퀘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게이지 프레셔에 다 나타납니다. 좋은 건 다 나타나고요. 안 좋은 거는 뭐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왜 알려드리냐면 지금 프레셔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PV는 알지나 이런 거 계산을 하실 때 여기 들어가는 P의 압력은 무조건 앱솔루트 압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뭐 압력이 이렇게 채여 있다 그러면 요 게이지 프레셔에다가 PATM을 더한 앱솔루트 프레셔를 가지고 요런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유체역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유체역학에서도 아마 혹시 이거 유체역학에서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유체역학에서 1학기 때 중간고사까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 연력학에서도 좀 배웁니다. 왜냐면 힘이 작용하고 힘하고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이게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죠. 유체에 담겨 있는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여기 이제 점으로 보면 유체에 여기 있는 점에 작용하는 힘은 사실 모든 힘은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향. 그래서 F는 요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MA로 이렇게 쓰는데 이러한 이제 벡터의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요 힘에서 이 유체가 담겨 있는 곳에서는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힘이 작용합니다. 똑같은 힘이 작용을 하게 되고 작용한 힘은 유체가 담겨 있는 높이에만 비례를 합니다. 그게 유체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여기에 W의 힘은 P2 빼기 P1. 그러니까 왜 P2 빼기 P1이냐면 지금 보시는 여기 물체에 작용하는 여기는 옆에서 작용하는 힘은 얘하고 똑같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즉 보면 여기에 있는 면적과 이쪽에 있는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작용하는 이 사이드에서 작용하는 힘은 같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상쇄가 되는 거고 위쪽에서 작용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H1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는 H1 플러스 델타 Z겠죠? 그래서 얘에서 작용하는 힘은 요만큼의 유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에 의한 거죠. 그래서 로우 GH만큼이고 얘는 로우 GH 플러스 델타 Z만큼의 힘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요 차이만큼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서 요 말이 뭐예요? 요걸 바꾸면 여기 위치하고 여기 위치의 차이인 그래서 로우 G 델타 Z만큼의 힘이 여기에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에서. 그래서 실제로 차가 물에 빠졌을 때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문이 이만하면 문에 작용하는 이 압력이 모두 동일하게 이쪽에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안에가 꽉 차 있을 때나 여기나 사이드가 되는 거지 이 안에 공기가 차 있으면 여기서 밀어내는 1ATM이고 얘는 여기 사이드에 있는 이 힘 전체가 여기를 밀기 때문에 얘하고 여기 힘의 차이만큼의 힘을 일로 밀어줘야지만 물이 열리죠. 근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가 문 바깥으로 물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를 밀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불어도 차 문을 여는 게 힘든데 이 물의 압력을 견디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이 창문을 깨갖고 물을 집어넣어서 여기로 물이 꽉 차면 여기 압력과 여기 압력이 똑같아지니까 그제서는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탈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압력은 이렇게 지금 보면 리니어하게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에 높이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압력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물체에 걸리는 델타 P는 P2와 P1의 압력의 차이인 거고 이렇게 되고 실제 전체 작용하는 힘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요 위의 면적 이렇게 있다면 여기 면적이겠죠. 여기 면적까지 곱한 힘이 작용을 하겠죠. 이 힘으로 밀어줘야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쵸? 잠깐만요. 부력이 나오나? 아니, 부력은 그래서 여기가 공기로 차 있을 때 당연히 여기 있는 여기에서 미는 이 힘이 여기 있는 미 힘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밀려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비중은 여기에 있는 무게가 이 힘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이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게가 로우 G 델타 Z보다 크면 가라앉는 거고 작으면 뜨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비중을 따지는 거죠. 로우 G에. 그래서 아무리 쇠라 할지라도 면적이 넓으면 뜨는 거죠. 그래서 배가 뜨는 이유가 쇠라 할지라도 쇠가 이렇게 뭉쳐져 있으면 가라앉지만 이 쇠의 면적을 얇게 해서 넓게 피면 이 무게 대비 받치는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쇠가 뜰 수 있는 거죠. 얇게 해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은 여기에 P 어버브에 아무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PATM이라고 하는 대기압이 걸려 있죠. 그래서 이 대기압에 의하고 여기 있는 로우 GH만큼이 내려오고 그래서 요 힘만큼이 여기 지점에서 걸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유체역학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그림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체 내에서의 압력은 공기도 유체이기 때문에 위치에 의한 함수입니다. 즉 형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에 있으면 예쁘게 그려야죠. 다 그으면 똑같죠.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지점, 여기 지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작용하는 모든 압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는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요만큼이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머큐리가 있으면 당연히 머큐리의 수는 물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 머큐리의 높이만큼 더 가해져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I와 H를 봤을 때는 I가
h보다 작겠죠. 똑같은 높이라 한다면 당연히 수은이 들어있는 게 훨씬 더 압력이 크게 걸릴 테니까.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파스칼의 법칙. 예. 그러니까 여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높이에 의한 압력이기 때문에 유체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높이만 맞추면 돼요. 즉 그 면적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높이만 맞추면 압력은 똑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똑같다라는 뜻이지 힘이 똑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단위 면적당 걸리는 힘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쵸? 우리가 무슨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힘이 세야 돼요. 힘이. 근데 단위 면적당 걸리는 힘이 세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다음 면적만 드러내면 되니까. 파스칼에 올리죠.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얘가 똑같으면 압력이 똑같으면 즉 압력은 높이가 똑같으면 압력이 똑같다는 얘기고, 그쵸? 이 이야기는 A1분의 F1과 A2분의 F2가 같다는 이야기죠. 그쵸? 즉 큰 힘의 F1을 위하면 A2분의 A1분의 F2여서 얘가 아무리 작은 힘이라 할지라도 얘를 키우면 넓힐 수 있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작은 면적의 요런 뭐라고 우리는 이게 표준어인지를 몰라서 작기라고 하는 걸로 막 누르면 여기서 얇은 작은 라 할지라도 요게 똑같으니까 이걸 밀어 올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유압 장치라고 부르죠.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니까. 그래서 요 유압 장치로 만드는 거죠. 이거 아이디어라는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려면 사실은 컴프레서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체가 압축이 안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죠. 압축이 된다면 여기에 힘을 줬을 때 일로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압축되는 데 쓰이겠죠, 에너지가. 그래서 근데 모든 유체가 언컴프레서블 하진 않습니다. 조금은 컴프레서블 하기 때문에 대신 컴프레서블 한 거를 최대한 낮춰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측정할 때 여기 있는 바로미터 압력을 측정하는 거죠. 여기 배큐움을 잡아서 여기다 수온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76cm가 올라오죠. 머큐리가. 그렇죠. 그래서 머큐리가 가지고 있는 요 힘이 1atm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게 거의 13.6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높이가 되겠죠. 몇 미터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배큐움이 잡히면. 즉 여기 있는 무게와 바깥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푸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실 이 면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PATM에다가 A를 곱한 거랑 MGH에다가 A를 곱한 거니까 같아야 된다라는 가정이라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지워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면적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여기 차이가 이제 면적이 높으면 캐필러리 폴스가 아무튼 캐필러리 폴스에 의해서 얘들이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죠. 얇으면 얇을수록.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노미터. 여기가 PATM이죠. 그러면 요 위치에서의 유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의 압력은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가스의 압력은 여기 압력하고 똑같아지기 때문에 여기 PATM의 로우즈 H만큼이 여기 있는 P2의 가스의 압력이다 라고 하는 걸 맞추는 거죠. 그쵸? 여기는 액체를 비중이 낮은 걸 쓰면 이 높이 차가 많이 날 거고, 그러니까 정밀하게 하고 싶으면 네, 비중이 낮은 걸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큰 압력을 보고 싶으면 비중이 높은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1번의 압력을 하려면 여기 압력, 여기 압력, 여기 압력을 다 더해야죠. ATM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온 게 뭐냐면 피토 튜브라고 하는 예전에 비행기에서 압력을 측정할 때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비행기 날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뾰족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 피토 튜브예요.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지나가면 요 지나가는 압력까지 포함해가지고 여기 있는 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이게 왜냐면 공기가 들어오는 거를 이제 압력으로 환산해가지고 계산을 해내는 건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에서의 압력이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압력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1지점과 2지점에서의 차이는 여기 있는 여기를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속도가 줄어들어서 안 나오는 높이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서의 높이는 여기 있는 것처럼 P2라고 하는 여기서 가진 압력 여기가 훨씬 세게 누르고 있으니까 그쵸? 여기서 누르는 이제 P1에다가 로우지 여기 H하고 A만큼 여기 이렇게 누르는 요만큼에서 얘가 너무 줄여서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압력을 보시면 돼요. 여기 압력을 보시면 그냥 같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의 압력과 여기에서의 압력의 차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점하고 요점하고의 압력이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동일한 유체니까. 그러면 여기 압력을 P1, 여기 압력을 P2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의 압력은 P1 플러스 O1의 G의 A 플러스 H일 거고요. 여기에서의 압력은 P2에다가 로우 1 G의 A에다가 플러스 여기가 로우 2죠. 로우 2의 G의 H만큼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요 뒤로 넘기면 지금 보이는 요 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지점하고 2지점의 차이죠. P1과 P2의 차이는 로우 2 빼기 로우 1의 GH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는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P1 빼기 P2가 유치역학에서 배워요. 여기에 있는 에너지 뭐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뭐 로우 g에다 뭐 쭉 한 게 압력이다라고 해서 여기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비행기의 속도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압력 차이를 가지고. 네. 요거 자세한 거는 유체역학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요식 이해되시죠? 다음에 이제 압력을 측정하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버든 튜브라고 하는 뭐 요거 아시죠? 어릴 때 이거 여기 계신 2000년대생 분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면 삐 소리 나는 거죠.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로 압을 불면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트위스트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게 다 뭘로 하냐면 요게 이렇게 하면 얘가 압력이 가해지면 얘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 저항의 값이 바뀌어요. 저항 값을 바뀌게 합니다. 압력이 작용을 하면 그러면 이 저항 값이 바뀌면 V는 IR에서 흐르는 전류값을 일정하게 해놓으면 떨어지는 전압의 차이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거를 리니어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인 게이지 프레셔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스트레인 게이지 늘어나게 하는 거를 좀 바뀌게 해서 이것도 트위스트한 거를 좀 바뀌게 해서 즉 전자의 이동 거리를 바꿔서 그래서 전압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측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뭐 여러 가지 측정 장비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연력학 책에 있는 면 보시면 돼요. 뭐 굳이 우리가 이런 거 설계할 게 아니라 이런 원리들이 다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의 원리를 초반에 이용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이러한 장비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항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을 변화시켜서 하는 이런 것들도 뭐 이거는 기계식이고요. 이런 건 다 예전에 쓰던 거고 최근에는 다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저항을 변화시켜서 다 측정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문제 푸는 방법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썸머리를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서 연력학의 어플리케이션 되는 분야가 어딘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것과 이퀄리브리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테디 플로우하고 온도 그리고 프레셔가 뭔지에 대해서 게이지 프레셔 그 다음에 앱솔루트 프레셔 그 다음에 베큐um 프레셔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바로미터 즉 유체의 압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로써 1장이 마무리됐습니다.
1장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없으신가요? 그러면 2장을 나가도록. 네, 지금 1장 레포트를 내드릴까요? 안 내드릴까요? 풀어보실래요? 뭐 싫다면 사실 굳이 내드리지 않습니다. 내드려요? 네, 저희는 레포트를 종이로 받지는 않습니다. 작성하셔서 파일로 해갖고 달라고 하기 때문에. 레포트를 내드릴까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다음 주에 다 같이 풀을까요? 뭐가 나오세요? 안 풀지는 않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하긴 할 건데. 네, 다 같이 수업 시간에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푸는 건 나와서 본인들이 직접 푸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수업 시간에 한 두세 개 정도를 본인들이 나와서 풀어보고 맞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문제 몇 개를 사이버 캔버스에 올려드릴게요. 그냥 풀어보세요. 레포트로 내는 건 아니고. 왜냐면 수업 시간에 풀어보라고 시킬 거예요. 누굴 시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맨 뒤에 앉은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해서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뒤에 앉지 마세요. 제가 목이 다 안 나서 오늘 길게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장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터널 에너지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말로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heat transfer mechanism 3, 컨덕션이 있고 컨벡션이 있고 레디에이션이 있죠.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와닿는 건 컨덕션하고 컨벡션인데 사실 우주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레디에이션이죠. 어제 차이나는 클래스인가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연세대학교의 물리학과 교수님 나와가지고 우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시는데 이 복사라고 하는 이 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열전달을 저희가 대단한 걸 배우지는 않을 거고요. 열전달에 대한 거는 4학년 1학기인가 3학년 1학기 때 제대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저희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배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First Law, 전력학 1법칙하고 에너지 밸런스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컨버전 에피션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 이것과 에너지 밸런스에 대해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냉장고가 있어요. 네. 여기에 냉장고가 있는데 이 냉장고 안에는 시원하죠. 그러면 또 안에가 이제 시원할 때 이 룸을 문을 꽉 닫고 여기를 이제 꽉 닫은 상태에서 네, 여기다가 문을 열어놨어요. 냉장고 문을. 자,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 냉장고 문을 열은 이 방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자, 어떻게 될까요? 이 냉장고의 문을 열어놓으면 이 방의 온도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겁니다.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 오늘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진도가 느린 것도 아니고 자, 저 방의 온도는 올라갈 겁니다. 얼마만큼 올라갈까요? 얼마만큼 온도가 올라갈까요? 저 냉장고를 넣으면 네, 소비되는 전력만큼 올라가겠죠. 그쵸? 네. 자,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선풍기를 틀어놔도 선풍기 바람으로 쐬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기 에너지만큼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 이유는 계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데는 여기예요, 여기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냉장고 안에서 이거는 이제 밀폐돼 있어요. 클로즈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냉장고가 문을 열을 주고받고 이 안에서는 뭔가가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통해서 바깥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전기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즉 바깥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지 외부로 에너지가 나가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에너지는 들어오기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쪽으로 에너지라고 하는 게 쌓이게 되고 이게 즉 뭘로 열 에너지로 올라가기가 되는 거예요. 얘도 똑같죠. 이 안에서 다른 건 없고 이 바깥으로 에너지만 들어가는 거죠. 끼는 거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죠. Thermal, Mechanical, Kinetic, Potential, Electric, Magnetic, Chemical, Nuclear. 모든 에너지의 토탈을 시스템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서머다이나믹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only 토탈 에너지의 변화만 따집니다. 전체 에너지가 얼만큼 변하는지에 따지만 따져요. 뭐 마이크로스코픽한 에너지도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매크로스코픽한 것만 따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인터널 에너지는 마이크로스코픽한 에너지와
매크로스코픽한 에너지의 모든 합이 some internal 에너지가 마이크로스코픽한 거를 인터널 에너지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키네틱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크로픽, 그러니까 큰 에너지, 큰 개념의 에너지고요. 그러니까 이 인터널 에너지는 조그만 에너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뭐 전자가 흐르고 뭐 움직이고 병진하고 운동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인터널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온도라고 하는 걸 가지는 건 얘네들이 흔들어 대거나 움직였을 때 나타내는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압력도 그렇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개념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은 에너지의 개념하고 인터널 에너지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